자, 안녕하세요. 지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후 8시 25분입니다. 영상이 채널을 좀 빌려서 올리느라 상당 부분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영상에 대한 부분을 전과는 달리 좀 라이트하게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축약을 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47,200원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종가 기준을 48,000원을 정확히 유지하죠. 자, 이 룰에 의한 부분은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상장이 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예. 물론 오늘 이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이런 프로그램의 매도는 이틀 연속 발생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앞으로 전략은 반드시 이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LS 머티는 지금 사전 코스닥 150의 선정 기준은 모두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프로그램의 룰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진입과 그리고 6배에 대한 법칙에 대한 부분의 차익, 그리고 5만원 라운드 피겨,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들 뿐이에요. 물론 이때에 대한 46만 주의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이제 뭐 보호의 수물이 풀린다라고 해서 이 겁을 좀 이렇게 준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패싱하시고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든 주의 종목의 날개를 달든 위험 종목의 날개를 달든 거래소의 규정일 뿐이다. 상승하는 종목은 주의하세요, 경고하세요, 위험, 조치 내릴게요. 다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에게 요구하죠. 그걸 바로 우리는 조회공시라는 표현을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놨죠. 뭐라고요? 예, 하이엠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자, 이 부분을 꺼내오죠. 결국은 유럽의 알루미늄 소재의 1등인 기업이 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조인트 벤처죠. 자, 그러면 하이엠K, 자, K, 코리아 이렇게 이름을 적용한 거예요. 얘네들의 공시사항을 끄집어 오면서 우리 얘네들에 대한 알루미늄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얘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라고 해서 공시사항에 발생을 시키죠. 근데 중요한 건 전자공시사항 한번 보고 할까요? 예, 보고 할 텐데 중요한 건 전자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논리가 나와요. 자, LS 머티, 자,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같이 비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LS 머티리얼즈, 자, 치고 갑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현저한 상황에 대한 미답변이라고 하죠. 자, 급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2월 20일 날이요. 다시 한 번 더 얘네들은 이때 19일 날 답변을 하죠. 우리 사실 오르는 게 있는데요 라고 하죠. 그쵸? 그러나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소화를 한번 시키려고요. 자, 오스트리아의 LSMI, 이것도 LS, 자, 자회사입니다. 유럽 오스트리아 소재의 하이의 조인트 벤처 EV 배터리 시스템 부품 업체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 하이엠K라고 하는 이 사업, 자,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날짜를 제가 보라고 했죠. 12월 20일 날 미확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죠? 확정에 대한 공시를 그냥 내보냈죠. 확정에 대한 답변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팩트를 나왔죠. 팩트는 뭐라고 했죠? 주요 상황 유형 자산 보고서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죠. 날짜를 볼게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좀 빨리 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달 이내의 제공시라는 거는 12월 20일이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 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빨리 내죠. 2월 28일. 자, 뭐라고 냅니까? 1월 3일 날 이 공시사항을 내면서 자, 우리 하이엠K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해서 관련 기계장치 일체를 양도할 건데요. 양도 기준일은 언제? 2월 28일입니다. 라고 떡하니 내보냅니다. 뭐 하는 거지?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LS 머티리얼즈가 보유한 EV 배터리 시스템 BMW를 향하는 거죠. 유럽이죠. 유럽에서 생산하는 거죠. 구미 공장을 두고 다시 하이와 같이 우리는 시너지를 낼 겁니다라고 하죠. 어디겠습니까? BMW죠. 자,
이때 매각 날짜를 보세요.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자회사는 더 이상 상장하지 않을게요라고 해서 상장할 때 했잖아요. 알짜 자회사들을 상장 계속 시키게 되면 평가 절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은 뭐죠? 그러나 대체할게요라고 하죠. 뭐라고요? 12월 12일 날 상장을 했네요. 그러면 자,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28일은 2년째 되는 날이네요.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 전에 얘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알루미늄에 대한 이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배터리, 자,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는 무겁다. 10명이 타고 가는데 4명으로 인원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원타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알루미늄 소재, 가벼운 소재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LS머티의 꿈은 뭐죠? 맞습니다. 과거에 전선 사업을 했던 피복 업체에서 벗어나서 2차 전지를 공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죠? 1차적인 부분이? 맞아요. LS 머티리얼즈는 어떤 업체다? UC, 울트라 카파시티, 즉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에너자이저처럼 배터리. 자,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돼요. 왜요? 한 번 교체할 때 1,500만 원씩 2번 들거든요. 3,000만 원이죠. 전기차를 타겠어요? 안 타죠. 실제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폐배터리라도 써볼까? 시장에서 의견이 나오죠. 안 해도 된다. 우리 거 쓰면 된다. 이 뜻이에요. 팩트죠? 자, 그러면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이엠케를 알았고 LS 알스코라는 것도 역시나 수소 연료 사업이지만 알루미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알스코, 알루코 똑같은 표현입니다.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감소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예, 울트라 카파시티.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100만 번 충반 전하더라도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 나오죠? LS E-링크. 전기차 충전소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한 2세대밖에 없죠. 요 부분을 얘네들이 풀어줄 겁니다. 가려운 고구를 긁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뭐죠? 예, 거래소에서 니네 왜 오르니? 오르는 이유 있어요. 설명했죠. 팩트 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에 대한,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분명히 제시를 했다. 다만 46만 주에 여러분과 똑같이 6,000원에 받아갔던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악성 기사를 통해서 이런 주가 훼손을 일으켜내죠. 왜요? 불법적인 공매도죠. 자, 이때 12월 26일이죠. 왜 불법적인 공매도라는 표현을 했죠?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왜요? 보호회수라는 거는 어차피 주식을 받아간 애들은 15일과 30일과 60일 동안에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수량이에요. 결국은요, 기사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기업이 낸 건가요? 아니죠. 불법적인 공매도 애들은 12월 26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공매도를 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심을 어그러뜨리죠. 왜?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깰 겁니다 라고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불법적인 공매도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거래소는요, 시장감시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2달 동안은 어떤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 소개. 자, 다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6천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지금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떤 글로벌 자산 전략에 대해서 한 30조에서 60조 가량 되는 이 운용 자금을 제가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그래도 필드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석 달 동안 잠시 외도를 했던 적이 있었죠. 경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100만 명 구독자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바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면서 약간 뭐랄까요, 서운함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네요.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고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했을 때 제가 기관 코드를 보내드렸죠. 원래 2년 동안 이 라이센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 코드 번호를 보내드렸고 어떻든가요? 한 줄 받을 수 있는 걸 3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죠. 자, 그것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실 수 있죠. 안 누르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니?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등장을 시켰네 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의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이제 주의 종목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신용과 미수 이런 중에서 사실 별로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신용은 안 됩니다. 근데 미수 이런 건 됩니다. 근데 미수는 오늘 사게 되면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팔아야 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런 답글이 달리더라고요. 주식수를 늘리고 평가 금액을 올리는데 레버리지만큼 한 건 없더라고요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과 이런 과정 그리고 주가의 어떠한 등폭에 있는 과정에 우리는 취할 걸 취할 수 있고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코스닥 150에 선정되는 이 종목 있죠.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릴 거면 얘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할 거면 얘도 빠지게 하세요라는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의 룰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비중을 확대하고 축소시키는 과정이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비중이 아니죠. 비중을 넓힐 수 있죠. 수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다만 이런 룰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시브 자금, 즉 사람의 심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배제하고 기계가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강한 이런 그리고 상승과 차익 그리고 다시 진입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신지요? 모르시죠? 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하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LS 머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티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요. 오후와 오전을 나눠서 거래량 기준과 퍼센트율이 정확히 일치되는 구간대에서는 여러분들 이때는 베팅을 크게 하십시오. 다만 이 기준이 해석되지 아니할 때 접근하시게 되면 강한 힘의 기계의 힘으로 이렇게 매도 절차가 나오고요. 더 빠지는데 이게 반등이 오겠지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의 룰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동안 2번만 읽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근데 80나시인 인생의 선배님들도 반드시 이걸 2번 정도 읽었더니 아주 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을 보면서 시시각각에 변모하는 시장의 시세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큰 판에 대한 물결과 이 물결을 움직이는 바람을 읽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기관 코드 번호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자, 예, 맞아요. 4인 이상이 증권사를 방문하시게 되면 한 주 받을 것을 3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참고하시고 올해도 신규 상장주는 분명히 새롭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반드시 이 참고 자료에 대한 부분을 받아가시고요. 이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의 유입 퍼센트지율은요. 아마도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2년 동안은 유지될 텐데 이 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유는 지금 신규로 이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런 어떤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게 뭐 문제시될 이유가 있은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왜? 이유는 기계의 룰에 의해서 강한 힘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날이 오겠죠. 자,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010-4822-8706으로 자, 이렇게 보내주시죠.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보내드리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12일에 있을 100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리죠. 이 부분이 또 기사화되면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틀어 막아야겠죠? 그죠? 2달 동안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합시다. 자,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전략 자료지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거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을 보면서 잠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어느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급락하는 날 화나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어요. 채널을 좀 빌려서 찍느라 제가 자 봅시다. 많이 더 됩니까? 자, 상대 라인이 전화번호입니다. 빠른 속도로 보내주세요. 4822-8706. 자, 이때 연락처를 받으면서 어차피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이때도 공매도 차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거래소로 전달했죠. 사실 이 부분은 거래소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자,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건 매수 구간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쵸?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쵸? 사실 진짜로 얘네들은 반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참여해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불법적인 공매도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았죠. 예,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막자라는 부분이고요. 공매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실제로 이때 불법적인 공매도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기사를 동원하면서 훼손시켰던 부분, 저는 적극 이렇게 참여해라.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가 있었죠. 불법적인 공매도? 뭐죠? 자, 6,000원이라는 공모가 비상장일 때 1만원 이하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산업이나 업종이 이제 시장에서 강한 어떤 성장세에 대한 그림을 계속 자회사건을 상장시켰죠. 상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핵심 자회사가 있어요. 계속 언급했죠. 이럴 때는 강한 힘의 프로그램을 유입하는 절차가 생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뭐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8거래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지지선이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감으로 주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원칙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뭐죠? 업종에 변모하는 부분에서 이 거래량과 퍼센트지율이 형성이 되고 산업군이 형성이 되게 되면 강한 힘은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세력. 이 세력이란 부분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똑같습니다. 상승시키는 것을, 자, 반도체 산업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를 때 더 크게 상승시키는 세력, 힘을 넣는다는 거죠. 자, 코로나 때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시장을 하락을 시키는 세력이란 게 있다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는 코스닥 150 종목에 선정되기 위한 기계 자금에 오가는 형태는 반드시 인식하고 가야 되죠. 머릿속에서 48,000원이라는 주가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 막 계산하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첫날에 대한 24,000원 곱하기 2를 때리시면 된다. 결국 이제 또 머릿속에서 그러면 주의 종목에서 경고 종목을 다시 들어가면 또 계산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가는데요. 지금은 프로그램에 대한 룰만 이해합시다. 로마노 라운드 피겨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때 라운드 피겨 이야기를 한번 하죠. 그리고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했죠.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12월 19일 날짜죠.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이걸 틀어드리는 이유는 맞췄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룰에 대해서 움직일 거고요.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 강한 기계의 힘이 등장하고 기계의 힘이 이탈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이 감으로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 자,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의 자금에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분명 조사가 들어온다고 했죠. 기계의 수급은 의식하지 아니한다. 합당한 거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련 영상에 대해서 지쳐가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지 않을까요?
왜? 오른다. 공시사항 읽기, 기사 읽기. 의미 없죠? 자, 봅시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얘도 편입하세요. 코스닥 지수를 빠지기 위해선 얘도 빠지게 하세요라는 룰이라고 했죠.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의 감정이 이입됩니다. 증권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자 매수 10만 주 매수해 주세요. 팔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룰에 의해서는 거죠. 액티브 펀드를 나올 때 제가 1,000억을 운용했었고 패시브 자금을 운용할 때 한 종목 한 종목을 다 볼 수 없었으니 10조 원에서 20조의 이런 자금을 기계를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만 자주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도 패시브 자금의 흐름은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주의와 경고와 위험에 대한 조치, 그리고 주의로 내려가면 주가가 오를 거예요. 어떤 신호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의식하지 마세요. 기계, 즉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은요. 경고 종목이든 위험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시장이 판단할 거다라는 거죠. 왜요? 거래량이 없이 등장하는 거는 의심할 요지가 있죠. 누군가의 특정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 거래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통용화되고 있는 가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모가에, 그쵸? 공모가에는,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패시브 자금의 흐름대로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공매도 이제 12일 날 나오는 악성 기사가 나오는 건 틀어 막아야 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패시브 자금의 룰, 기계에 대한 성향, 퍼센티지 거래량. 자, 보내드리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선배님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올해 54입니다. 예. 올해 이제 자식도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저보다 훨씬 연령대가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상장 전부터 이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약간은 좀 취미 활동을 통해서 해볼까라고 했다가 일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아니면 이 수익을 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뭐죠? 예, 이런 부분에 수익을 또 한번 낼 수 있었다라는 영상, 그리고 댓글들, 그리고 문자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많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공부방도 한번 열었죠.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LS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도 공매도 운동에 참여를 해주셨죠. 그쵸? L 공매도라고 해서 주위에 지인분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실 지금 거래소에 제가 청원이 들어가 있는 실시간인 모니터링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뿌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학개미라고 하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주위에 계신 분들, 혹시나 지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도 LS 머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공매도 청원 들어갈 거고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아까 퍼센티지율과 초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AI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모방 열었다고 했죠. 자, 이거는 공모방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면 두렵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자, 이런 겁니다. 6배에 대한 법칙, 그리고 라운드 피겨 5만원, 적극 매수합시다. 그리고 이때는 가격 상관없이 매수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문자를 한번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첫날에 대한 부분을 털리지 말고 반드시 시초가에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 선호 유입 가능성, 그리고 LS 머티에 대한 부분도 36,000원 6배에 대한 법칙 차익, 그리고 6배의 법칙을 이용한 수급 유입 18일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연령대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보셔서 혹시나라는 그런 또 뭐랄까요, 그게 혹시나 대응을 못 하실까봐 다시 또 36,000원, 7,000원 사이 급락하는 날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유입 가능성에서 10시 50분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보내드렸고, 4일날도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배터리 산업의 호전적인 분위기다. 경고든 나발이든 해서 보내드렸죠. 실제로 접근해야 될 때 접근하고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라운드 피겨, 적극 매수 이렇게 있죠. 사실 이 6배에 대한 법칙은 10,000원 이하의 종목을 설명해 드리면서 6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최근에 있었던 DS 단석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역시나 따상상 기업이었죠. 폐배터리 산업을 영위하겠습니다라는 거죠. UC 울트라 카파시티, 그쵸? 결국 뭐죠?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얘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된 이유도 UC에 대한 영향이 없잖아 있는데 10만 원이 비상장인 상황이었어요.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3거래 리밋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KNS라는 종목도 따상상이었죠. 18,000원에 대한 비상장은 8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3거래 리밋의 모든 고가는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주가의 흐름은 달라져 있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뭘까요? 산업이죠. 아무리 사전적인 프로그램의 매수와 매도와 기계적인 차익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군이 발달되지 아니하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의 시총을 마련한 3.4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알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의 언급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죠? UC 울트라 카파시티에 대한 전기차 급감에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트리거 요소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투자를 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했어야 돼요. 배터리 산업에 투자해야 되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10억을 가지고 투자하면서도 룰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나는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해서 시초가에 반드시 매도하는 게 내 전략입니다 라는 분들 있죠. 설마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죠. 오히려 더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땐 6배에 대한 법칙을 반영해서 한번 팔고 가시죠. 그죠? 라운드 피겨 넘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합시다.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꼼수는 이렇습니다. 적극 받아냅시다. 공매도 이 부분에 돌려내게 합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거 있는 투자가 자신감을 유발하고요. 우리는 근거 없는 투자를 했을 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주의 경고라는 부분은 날개를 달더라도 충분히 갑니다. 빠지는 종목을 우리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을까봐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공부방을 한번 마련해 본다 했죠. 공부방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어떻게 하면 저점 매도를 하고 고점 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가장 많은 질문 사항이었어요. 뭘까요? 사실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업을 연구를 잘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군을 이해해야 되고요. 종목을 분석하는 거는 오르기 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시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의 룰을 이해하고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요. UC, 울트라 카파시티 이게 대형급에서는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LS모티가 UC 사업부 울트라 카파시티에서 대형 UC에 대해서는 울트라 카파시티 1위입니다. 근데 만일에 시장에 갑작스럽게 폐배터리를 정말 강화시킬게요. 정부의 의지가 나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폐배터리를 부정하는 UC 울트라 카파시티를 다루는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인가 아니면 중기적인 조정인가를 파악하면서 하방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반등폭도 고민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취해야 되겠죠. 자, 나는 갑니다. 끝까지 갈게요. 얼마까지 갈게요. 이 부분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장하는 종목에 대한 크로스 체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한의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신용과 레버리지를 쓰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은 차익과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는 매수, 조정에는 일정 부분 덜어놓는 습관. 자, 이걸 가진다고 한다면 내가 1,000만 원을 보유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죠? 상장 전에 투자를 했을 때 3배 이상의 공모청약이니까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넘었죠. 그리고 현금으로 이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비중의 조절을 통해서 2,300만 원까지의 평가 금액은 오를 수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2배가, 4배가, 6배가 오르는 종목도
그들의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픽을 하는 거예요. 절대 종목만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이 좋습니까? No. 뭐가 좋죠? 배터리 산업이 좋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역시나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요소죠. 이것도 상장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동일시합니다. 3거래일에 대한 훼손. 그죠? 여기는 스탁 옵션을 기사로 등장시키면서 불법적인 공매도, 라운드 피겨. 그죠?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하게 했던 이유. 왜요? 얘를 비싼 값에서 시작하게 되면 관련 2차전지 공매도 수급들은 비싼 가격에 갚아야 되니까 최대한 공모가를 끌어내렸던 의도를 알자. 결국은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 LS 머티를 이야기하면서 왜 얘기를 할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1억을 보유했든 10억을 보유했든 1000만 원을 보유했든 40%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를 투자하세요. 나머지 20%는 기다립시다라고 했죠. 뭘 투자하라고 했죠? 시장의 어떤 제롬 파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는지 인상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분명 시장의 환경은 달라지고 그 산업군이 움직일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죠. 결국 어땠습니까?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요 전구체죠. 양극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으니 양극재가 필요합니다. 함량을 높일게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죠. 국내 80%를 만듭니다. 예, 중국인들은 제롬 메이커 거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안 줄게. 쉽게 말하면 7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때 1억 4천에 팔립니다. 누가 탑니까? 안 타죠. 안 그래도 비싸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러는데 비싸기까지 해요? 안 하죠? 결국은 얘에 대한 시기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큰 거다라는 거고요. LS 머티 주가도 대동소이하죠. 똑같은 물량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공매도가 나오고 3거래일에 대한 훼손을 하루 만에 끝내는 거죠. 왜? 공모가 따상상에서 시작했으니까. 규칙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있을 단기적인 악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왜요? 600주 시장의 컨트롤 타워를 환경부가 갖는지 산업부가 갖는지에 따라서는 주가의 양방은 단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저점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한 타이밍. 이해되셨습니까? 자, 접근해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알게 되면 두렵지 아니하다. 준비되지 않은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하죠. 앞으로는 패시브 자금에 이해합시다. 상승폭을 확대하는지 하락에 대해서 하락폭을 확대하는 과정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죠. 자, 결국은 뭡니까? 비중에 대한 논리는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비중 조절도 중요하지만 산업이죠. 시장, 산업, 업종. 그렇죠?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업종은, 이 방법은 15년 동안 제가 월간 수익률로 마이너스를 한 번도 기록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최근에 한번 보신 분들 어때요? 예. 김정철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83세 나신 분인데, 제가 과거에 취미로도 유튜버 했을 때부터 알던 분인데, 연구소에 초청해서 제가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올해 54라고 했죠? 나이를 더 많게 봐요. 제가 참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 염색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기회가 1월 달에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네요. 예, 그것도 한번 단촐하게나마 여러분들 이제 좀 같이 한번 만나뵐 기회를 좀 갖고 싶네요.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LS 머티리얼자 보유자분들은 L 공매도라고 보내주시고, 공부방이라고 표현은 사실 이거 하기는 일이 될까봐 취소하고 싶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은 드렸죠. 예, 적어도 한 열흘 동안 의지를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정식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란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거, 그리고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걸 제가 뭐라고 했죠? 예,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나는 산을 오를게요. 이러면 태풍이 볼 때 실수가 나온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탑다운이죠. 15년 동안 펀드 매매할 때 시장의 분위기, 즉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하느냐, 금리 인하하느냐, 그리고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자, 2차 전지 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봅시다.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결국은 양극재와 UC, 울트라 카파시티만 오르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오릅니까? 아니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주가는 에코프로의 주가는 안 좋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와 리튬을 가공 사업하죠. 100원에 따라서 80원에 팔리는데 오르겠습니까? 리튬 가격 폭락하는데요. 이 모든 이론에 대한 함수는 시장에선 근거 있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거 있는 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을 실어 넣을 때 이거 한번 때려 박아보자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죠? 주식을 보죠. 종목을 보죠. 시세를 보죠. 그러나 타짜들은 어떻게 한다? 시장, 제롬 파월의 이입, 금리 인상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제롬 파월의 이입을 주목한다는 뜻은 진짜 이입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고용지표죠.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 판단하는 거죠. 손실을 0으로 줄이죠. 산업은요. 맞아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원하는 산업군에 유치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투자할 종목이. 그리고 강한 트리거의 힘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는가? 실제로 중국에 있는 울트라 카파시티 중소형을 만드는 회사는 고공행진을 반복하고 있고 알짜저의 등장을 계속하고 있었죠. 트리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전기차 수요는 급감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왜요?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를 써야 될 정도로 불편하고 비싸고 원터치로 갈 수 없는 이 부분. 결국은 필요와 수요.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군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픽을 내야 되는 산업군인가? 아니면 조금 더 레깅, 나중에 투자해야 되는 산업군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10억, 1억, 1,000만 원을 보유하더라도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나중에 투자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초는 군대에서 충분히 쓰지 않았습니까, 선배님들? 그렇죠?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런 탑다운에 대한 부분, 시장을 먼저 알고 산업, 업종을 알고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 2억씩 버는 거 1년 안에 아주 쉽습니다. 특급 종목을 거래한다? 아닙니다. 배터리면 배터리 산업을 투자한다. 이겁니다. 이래서 고무방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어요. 일정량의 인원이 모여야 된다라고 했죠. 10일 동안 한번 참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한번 보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주위에 뭐 개모임을 하시든 아니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죠. 누구든 좋습니다. 인원수가 모이게 되면 저는 공부방을 모여서 제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L 공매도라고 주주 여러분들은 보내주시고요. 주주 여러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잘 되시면 피자 한 판 쏠 겁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전자공시에 대해서 볼 부분은 어떤 거죠? 예, 이런 어떤 상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업 양수들은 내년 2월 28일로 향해 있다는 부분, 요걸 좀 참조를 해야죠. 어떻게 주의, 경고 이런 것만 따지겠습니까? 아시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면 수익률은 극대화하면서 손실률은 제로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47,000 얼마에서 라운드 피겨를 걸쳐놔서 끝나긴 했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12일로 향하고 있죠. 자, 등폭은 있을 겁니다만 정확한 프로그램에 대한 룰에 대해서 움직일 겁니다. 반드시 자료집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 어떤 급등락 과정은 다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불법적인 공매도 LS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도 중대형주 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30종목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쇼커버라고 해서 이 보유된 이 수량을요, 만일에 뭐 어떤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두산로보틱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쇼커버라고 해서 비싼 값에 애들에게 불법이니까 사가라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많이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도 없었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지금의 영상에 대한 부분,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떠한 듣지 못했던 그동안의 이론과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12일이라는
이 부분 있죠. 예, 기사화가 된 걸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겁니다. 블럭딜이라는 방식은 있어요. 자산운용사 몇 군데를 좀 돌려봤더니 이 100만 주 중에서 일정 부분은 좀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쌍값에 이제 블럭 장외에서 돌리는 겁니다. 시간 끝나서 그 부분 퍼센트지가 좀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파악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공매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 큰 부자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2, 3억?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2, 30억? 여기까지 쉽게 벌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 않아요.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고 종목을 찾게 되면 두렵지 아니하다. 비중의 투자가 중요하다.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끌고 가는 거와 비중의 축소는 항상 근거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 그렇죠? 10종목을 늘리는 건 의미 없어요. 줄입시다. 반드시 지금 투자해야 되는 산업만 투자합시다.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했을 때 이야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금리 동결하니까 환호성을 질렀죠. 셀트리온 그리고 HLB라고 해서 항암제 기업이죠. 이게 바로 시장 힘입니다. 40대 40, 20을 가지고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하면 얘를 공략합시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